자, 첫 번째 3만원 초과 거래인데, 초과 거래인데 영업부 사무실 직원들을 위한 간식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를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회사가 어떤 형태의 사업자다, 특이한 케이스다,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다, 이런 형태가 있나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알 수가 없죠. 그냥 봤을 때 그냥 과자 샀는데 20만원치를 영수증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산세 대상이 되겠죠. 중요한 건 얘를 지금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분계야 우리 직원들 간식이니까 복리후생비고,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가산세 대상이 되겠죠. 그럼 3월 5일날 우리는 800번대 복리후생비가 20만원으로 현금이 나갈 건데, 자, 그럼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자, 지금 회계기간 2020년도에 올해 2월달 시험은 20년도 회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2020년 3월 5일 다모아마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법인이면 간이과세자라고 핑계도 못 대겠죠. 자, 권다정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금액은 20만원. 지금 여기에 있을 게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비워놓고 복리후생비. 그럼 영수증 수취명세서의 명세서 제출 대상, 여기가 가산세 대상인 거죠. 이렇게 하고 창 닫고 저장하면 끝. 자, 또 2번 기타 일반 거래에 저축보험 가입했네요. 자, 근데 1회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 45만원, 보장성 보험 5만원, AT 생명보험사. 자, 그럼 3월 25일날 보통예금에서 50만원 나갔고,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1회분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보험료 50만원 중 저축성 보험 45만원은 자산 장기성 예금으로 처리하고, 보장성 보험은 비용 처리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보험료 영업부니까 800번 되고 45만원은 장기성 예금으로 쓰면 되겠죠. 그럼 장기성 예금은 금융거래처 AT생명보험사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보통예금에서 돈 빠져나간 날 기준으로 3월 25일날 대변에 보통예금 기업은행 50만원이 나갔는데, 장기성 예금 AT생명보험 45만원, 800번대 보험료 5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 구입, 정밀 분석기네요. 기계장치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4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령한 정부 보조금 1,000만원 상환 의무 없는 것을 포함한 구입금액 전액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자산 구입 내역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럼 기계장치 샀고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2,53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유형자산 구입에 따른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그럼 이날 받았던 거 지우고 기계장치에 정부보조금 만드는 것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작업하라는 거죠.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서 4월 20일날 51번 매입과세 정밀 분석기 2,300만원의 별도 스윙전자 분계는 혼합
우리가 산 거는 기계장치고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2,530만원 이렇게 해서 한자가 안 썼지. 기업은행으로 됐다.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전표는 했고, 자, 우리가 4월 20일 날 지금 정리할 건데 4월 11일 날 이번엔 105번 정부 보조금으로 1,000만 원 들어온 게 있죠. 대변에. 그럼 105번 정부 보조금을 오늘 4월 20일자에 차변에 105번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지우고, 다음 정부 보조금, 그럼 얘는 219번이겠죠. 보나마나 얘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기타 일반 거래에서 얘도 간간히 잦지는 않지만 간간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배당하는 건데 이사록이고, 자, 중간 배당 결정의 건인데 배당금은 중간 배당, 현금 배당, 한 주당 배당금 쭉 적혀 있고, 결론적으로 배당금 총액은 3,000만 원인 거죠. 지금 현금 배당을 하는 건데 우리가 주당 300원 10만 조가 있어서 3,000만 원을 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3,000만 원을 배당을 하기로 우리는 6월 25일 날 이사회 결의일이고 지급은 7월 14일 날 한다는 거죠. 내용 이해가시나요? 그럼 6월 25일 날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6월 25일 그냥 본 거예요. 이게 중간 배당 결의한 날, 결의일 날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미지급 배당금을 이제 지급하는 문제죠. 그럼 지급하는 건데 이 금액만 지급했대.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죠. 원천징수 했잖아. 462만 원. 그럼 얘는 예수금이고 이 돈만 지급했다라고 하면 끝이죠. 지금 이야기잖아. 얘 이제 지급하는 거니까 6월 25일 날 결의일 날 미지급 배당금 3,000만 원 지워야 되겠죠. 오늘 날짜로. 그러면 오늘 날짜 7월 14일 날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3,000만 원 지우고, 대변에 자료 2번에 보통예금 기업은행에서 2,538만 원이 나가고, 그럼 나머지는 우리 원천징수한 거죠. 그럼 예수금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알고 보면 다 적어준 거예요.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만 하면 다 적혀 있죠. 그죠? 반대로 우리 회사가 받는 거였으면 배당금 수익이거나 아니면 미수금을 지우거나 하면서 얘가 선납세금이 되는 거였죠. 우리가 받는 입장이었으면. 얘는 지금 배당 해주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세금계약서 발급하는 건데 제품 공급하고 발행한 명세서고 850만 원은 자기합수표 수령,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럼 배상 매출 금액인데 제품 공급한 거니까 거래자료 입력하고 발급 전송. 특이한 거 없어요, 얘는.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5월 6일 날 11번 매출과세 보건 마스크 1,500만 원의 별도 마스크 세사 혼합 제품 매출 자기합수표 현금 850 외상 매출금 800만 원. 자, 일단 전표는 이렇게 끊으면 되죠.
그죠? 현금 외상 매출금. 자, 다음 수정세금 계산서. 자, 6월 20일 제품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매입 매출연표에 입력되어 있다. 담당자 착오로 동일 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이중 발급으로 해서 취소하면 되겠죠. 6월 20일 날 둘 다 똑같이 처리되어 있네요. 그럼 아무거나 어느 거 해야 된다가 없어요. 위아래는 하나만 잡아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확인하고 확인하면 끝이에요. 그럼 두 개 한 번에 보내버릴게요. 5월달 6월달 하면 둘 다 있고 얘네들 발행하고 전송해주면 끝이죠. 자, 얘는 우리가 많이 해서 자 간단하게 했고, 자 다음 3번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황사 마스크 판 게 있는데 자료는 강남 3사와의 매출거래 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강남 3사는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단 대손 사유의 8번 기타 입력을 선택하여 재판상 화해로 입력. 대손 기준일은 2월 20일로 입력할 것. 자, 자료 1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리고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을 공제받기로 한다. 예, 54원에 만원 써주면 되죠. 그리고 대손 확정일의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이제 먼저 이미 대손세액 공제 되니까 한 개만 가지고 당당하게 나왔겠죠. 자, 먼저 기간은 언제라고 써야 되죠? 6월 30일이니까 4월부터 6월. 8번 기타 입력으로 해서 재판상 화해라고 해라 그랬고, 대손 기준일은 2020년 2월 20일, 대손 확정일은 2020년 6월 30일. 대손 금액은 550만원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강남 상사고.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작성이 끝났고, 다음 얘 작성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월부터 6월 가면 여기 50만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는 18번 더블 클릭하면 나오죠. 전자신고세액 공제에 만원 54번에 써주라는 거고. 그렇죠? 자, 다음 얘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 저장해 놓고, 자, 2번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3번에 6월 30일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것까지 반영을 해서 대손 처리하라는 거죠. 회계 처리를. 그럼 일반 전표 6월 30일 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고 강남 상사 거 금액 얼마죠? 550만 원이겠죠? 550인데 대손세액 공제 받았잖아. 받으면 제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10분의 10 얘를 써라 그랬죠? 그리고
안 받았으면 고려 안 하면 550 가지고 바로 대손 충당금 대손 처리할 건데 세액공제 받았으면 부가가치세는 빼야지. 방금 우리 그 작업 했잖아. 그럼 이제 뭐 봐야 되죠? 항상 모질할 거라 그랬죠. 지금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이 400만 원만 있네요. 그러면 얘는 차변에 외상매출금 다음 번호 대손충당금은 400만 원만.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니까 대손상각비. 대손 처리할 때 제가 꼭 확인하라고 한 거. 대손충당금. 항상 무질할 거다. 어김없죠. 우리 거래자료 입력에 나오든 지금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로 나오든, 신고는 자주 등장은 안 하는데 나오든 항상 모질하더라고. 얘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자, 다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에 면세 계산서 받은 거 매실. 얘는 뭐 어떻게 아주 잘 되는 거고, 농산물 산 게 있고 영수증 받은 게 있네요. 하나마트에서. 자, 의제매입세 정산 관련 자료. 정산이라는 거 지금 확정 때 하고 있나 보네요. 그래서 예정 때 우리가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과 예정 확정거, 그리고 예정 신고 때 면세 매입금액 의제매입세 공제 있죠. 자, 그럼 본 문제 하나요. 모두 생활건강은 농산물 수입하여 절임식품 과세 제품을 제조 판매한다고 한다. 가정한다. 그럼 우리 얘는 우리 제조업이죠. 자, 그리고 제조업이면 농업인 거는 되겠죠. 자료인은 매실을 현금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계산서, 자료인은 양파를 농민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농산물 거래 내역서, 자료 3은 배추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 얘는 지금 잘못됐죠. 마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한테 영수증 받았잖아요. 사업자한테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죠. 농민한테는 이것만 있어도 되고. 자, 그리고 뭐 5번은 중소기업 제조 중소업이고 104번에 사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요건 갖춘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그 외 거래는 일반전표에 입력.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는 거, 매입매출전표 거는 저기 6번. 자, 그리고 한도 계산하는 매입세액 정산까지 포함해서 작성하고 확정신고서 반영하고 그리고 회계 처리까지. 이번에도 다 풀세트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거는 매입매출 전표에 계산서 받은 거 10월 31일 날 53번 매입면세고 매실 4천 그리고 2만원 동양 유통이고 전자계산서고 모두 현금 매입했대요. 그리고 저기요 6번. 다음 두 번째 농어민한테는 11월 30일 날 샀네요. 60번 명건 양파 300kg 390만원 박수창. 그리고 이건 외상으로 구입했네요. 농민으로부터 외상 다음 달 10일. 원재료도 여기에도 6번. 다음 영수증 받은 거는 일반 전표에 12월 20일 날 차변에 원재료 20만원 에 현금 주고 샀대요. 현금 20만원. 자, 이렇게 하면 거래자료 3개는 입력했죠. 자, 다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서
10월부터 12월. 그럼 매실 산 거, 박수창한테 양파 산 거 다 들어와 있고 104번의 4로 잘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자료 4번 이용하기 위해 매입세액 정산 의제에 가서 예정 거 3억 5천, 확정 거 2억 3천. 단기 매입액은 예정분 7,400, 확정분은 이번에 산 거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전에 K랩 이야기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얘들이 합쳐야 되는 거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칸이 따로 있으니까 지금 얘 썼고 이거 가지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284만 6,153원을 이미 받아서 이 금액만 이번에 받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얘 4번 자료 4번 보고 얘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이거 그죠? 얘는 지금 이번에 산 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 거고. 자, 그럼 이제 작성 끝났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라 그랬으니까 10월부터 12월. 그럼 의제 매입세액에 이 금액이 들어와 있고 이 금액만큼 매입세액 공제 받을 거죠. 그럼 저장 누르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 금액, 대변에 원재료 취득 원가에서 줄인다. 이것까지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마지막 평가 문제죠. 제가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매입세액 불공제 이 세 개는 정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치원표, 발행금 매치계표, 수출 시점 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그리고 지금처럼 대손세 얘네들은 간간히 등장하는 애. 자, 집 볼게요. 자, 재고자산에 관련된 게 있는데 장부상 내역이 120만원, 실사가 84만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36만원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이래요. 36만원이 비정상 감모손실이며, 근데 소량 부족분에 대해서 결산 정리 분계를 입력하시오지 자동계산 하락 아니죠. 그럼 36만원만 비정상 감모손실 회계 처리만 하면 되겠네요.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대변에 제품이 36만원 나갔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다. 이렇게 처리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거 끝났고, 두 번째 특허권에 대해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올해 7월 1일 날 취득했고 5년짜리고, 그죠? 자, 그리고 800건대 7월에 황사 방지 기능 특허권을 취득했대요. 코로나 방지를 해야 대박이지. 황사 방지를. 그죠? 자, 그럼 특허권에 대해서 고정자산 등록해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라고 하죠. 코드번호 101번 황사 방지 기능 2020년 7월 1일 날 단기에 3천만원을 취득했고 정액법 5년 800번대. 그럼 입력 끝났죠? 여기 3천만원 정액법 5년 800번대. 다음 얘도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12월 달에 하면 이거에 대해서 300만원이 상각비로 되네요. 하고 저장하고 결산자료 입력 가서
감가상각 반영 가면 무형자산에 300만원 들어와 있죠. 계산 반영하고 그럼 여기에 300 들어와 있으니까 전표 추가하면 계산 문제 끝났네요. 지금 얘는 계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들어가서 보면 되죠. 왜냐면 자동결산 붕괴 완료 이런 글자가 안 적혀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죠. 자, 이번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에 2018년 1월 1일 본사 회계팀장으로 입사한 김원일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다. 부양가족은 김원일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김원일은 세대주다. 아버지 김철호는 당해년도 3월 21일에 사망하였다. 그는 3월 20일 기준이니까 일단 부양가족에 들어갈 거고, 모 이순녀는 수입이 없다. 자, 배우자 현은영은 1년 근로소득 3천만 원 있다. 1년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가세니까 문제없고, 자녀 김재호는 회계정보 실무경진대회에서 상금 1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하였다. 자, 경진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원고료나 일시적 강연이나 이런 거는 60% 필요경비죠. 그런데 우리 경진대회 상금은 필요경비 80%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기타소득 금액 20만원이라서 분리과세한 거고, 딸 김재현은 소득 없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 형제 김수일은 6월 20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재취업 준비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200만원을 받았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예요. 부가가 주고 세금 떼가는 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거고, 근데 뭐 나이 때문에 걸리겠네, 형제면. 자, 그럼 이 정보하고 사망 신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이야기겠네요.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에 가서 김원일에, 자, 본인은 특이한 점 없어요. 배우자도 있고 장애, 본인 장애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럼 아버지 김철호, 아버지는 특이한 거 없으셨고, 어머니도 일단 배우자 현은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었죠. 자녀 김재호, 자녀 중에 지금 김재현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죠. 다음 형제자매, 소득은 없으니까 뭐 나이는 여기에 쓰면 알아서 나이 때문에 문제가 되면 부로 바뀌죠. 먼저 부라고 하고 오셔도 되고, 지금 제가 나이 신경 안 쓰고 소득 금액만 가지고 쭉 바로 입력하는 이유가 나이에 따라서 여기 알아서 부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냥 쭉 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형제자매만 나이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되는 거였고, 그리고 장애인의 자녀 들어가 있으면 끝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중도퇴사자 기본급 퇴직 위로금이 있고 공제 항목에 건강보험료 정산했더니 소득이 줄었나봐요. 오히려 돌려주네요. 자, 관리부 사원은 4월 30일, 김영주는 퇴사하였다. 중도퇴사 정산은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30일. 퇴직 위로금은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원 퇴사일 입력하고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하고 4분 급여 자료에 중도 퇴사자 정산하고 9분 급여로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고 조정 대상 환급액은 당월 환급 신청으로 할 것.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봤죠? 그만둔 날 4월 30일. 자, 그럼 사원 등록 가서 일단 먼저 김영주 퇴사일 2020년 4월 30일자고 4월 30일 쓰고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수당 공제 등록 가고 여기에 퇴직 위로금 과세다라고 했고 그리고 공제 등록 가서 건강보험료 청산 들어가 있네요. 급여 체크되어 있으니까 다 나오겠네요. 자, 그럼 4월달 급여고 급여 2020년 4월 30일 김영주의 급여 퇴직 위로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일치하고 마이너스 55,800원 마이너스 3,050원. 자, 여기에서 반영 누르면 되죠. 다른 거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정리가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4월 기속을 4월 달에 지급한다. 그럼 자, 얘 금액 나왔고 얘 환급 신청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즉 환급 신청한다라고 했으면 이 금액 그대로 이혼 안하고 환급 신청액으로 쓰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도 끝이죠. 자, 이제 연말정산이네요. 자, 부양가족은 입력이 되어 있고 가족 보니까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0만원이 있네요. 나머지는 소득 없고 이놈을 태워놨고. 자, 그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가서 자, 직원 박한영 첫 번째 의료비 정민경이 배우자인데 의료비니까 되고 안경 80만원이네요. 그럼 50만원이면 30만원 빼면 325만원만 의료비 공제가 되겠네요. 그럼 의료비에 가서 정민경 금액은 325만원만. 다음 정민경 얘만 빼고 나머지는 문제없죠. 박한별, 박진철, 보장성 그럼 문제없네요. 자, 그럼 소득공제 탭에 가서 박한영 본인 거 69만 5천원, 박진철 87만 5천원. 다음 교육비네요. 대학원 교육비 박한영 본인이네요. 본인 건 되니까 그럼 본인에서 여기에 우측에 교육비 본인의 국세청 자료에서 500만원. 다음 연금저축이 있는데 박한영 본인이네요. 그러면 정산명세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에서 작은 화살표를 찾아라 그랬죠. 작은 화살표 찾아서 연금저축에 신한생명보험 계좌번호 6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지금 99만원이 돌려받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사람 거 끝났죠.